제가 지난 방송에서 드라마에 나온 백철규의 모든 오른손 장면을 살펴봤었는데요. 댓글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적어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시체를 토막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 도끼든 톱이든 손에 자국이 오래간다. 이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전제로 백철규의 오른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인물 설명에 있는 외과 의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도 밝혀질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철규는 3화에 첫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시니어 인턴이라는 소개를 하고 맨손으로 악수를 하죠. 그런데 그 직후 복도에서 시니어 인턴끼리 인사하는 자리에서는 형사라고 소개한 서말태가 악수를 청하자 자연스럽게 임순에게 말을 걸어 악수를 피하고 오른손은 뒷짐진 채 숨겼습니다. 앞에서 고나은 인턴이 무단결근을 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만약 시청자분의 댓글처럼 백철규가 범인이고 고나은에게 도끼질을 해 아직까지 그 자국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넘게 그 자국이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백철규가 오른손으로 도끼를 사용한 게 이번 한 번이 아니죠. 그가 만약 범인이라면 무려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도끼를 휘둘렀을 테니 손에 계속해서 같은 자국이 생기다 결국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백철규가 평범한 사람과는 자연스레 악수를 하고 형사인 서말태와 악수를 피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손바닥에 있는 굳은 살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고 의사의 손에 생겼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때 서말태와 악수를 피하기 위해 뒷짐을 진 오른손을 꽉 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주먹을 쥔 형태였죠. 검지와 중지가 완전히 주먹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 손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20년 넘는 도끼질로 검지와 중지 부분에 특히나 많은 굳은 살이 생겼던 건 아닐까요? 완전히 주먹을 쥘 수 없을 만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손 모양이 마치 작은 손도끼를 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화를 보면 오른손으로 대걸레질을 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나 오른손에 제법 힘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키와 대화를 할 때 대걸레 자루를 쥔 손을 보면 역시나 검지와 중지만을 피고 있습니다. 보통 대걸레질을 하다가 멈추면 손에 전체로 자루를 쥐고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정말로 그의 검지와 중지 부분에는 특히나 두껍게 굳은 살이 배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후 7화에 백철규는 일부러 오른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힘이 없는 척 서말태 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서말태가 주어준 볼펜을 왼손으로 받아 그에게 자신은 왼손잡이라고 각인시켰죠. 이것도 참 이상하죠. 이제까지 대걸레질은 늘 오른손으로 해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백철규가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왜 굳이 7화에 와서 자신이 왼손잡이라는 걸 서말태에게 각인시킨 걸까요? 이날은 고나은의 딸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검찰청 앞에 처음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뭔가 이야기가 딱딱 들어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가 범인이고 임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검찰청에 잠입했다면 실종된 아버지를 찾으러 온 고나은의 딸을 보고 찔려서 한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다시 봐도 일부러 오른쪽에 있는 서말태 형사를 향해 볼펜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범인이고 반복된 도끼 사용으로 인해 오른손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배겼다고 해도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있습니다. 임순이 병원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받고 자동차로 이동할 때도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고 자신의 원장실에 들어갈 때도 오른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었죠.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오른손을 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네,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백철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가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을 주머니에 넣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고나은의 시체가 발견된 후부터입니다. 뉴스를 통해 시신이 발견된 걸 알게 된 다음 날 백철규는 시니어 인턴들과 있는 자리에서 장갑을 벗자마자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는 이 행동은 20년 넘게 잡히지 않은 그의 조심스러운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혹시라도 누가 넘어지기라도 하다가 자신의 오른손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극도로 조심스럽게 오른손을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자동차로 이동할 때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아무도 없는 원장실에서 오른손을 주머니에 숨겼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새겨진 오른손의 도끼 자국은 그가 범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상한 대로 낮에는 백철규, 밤에는 코수연맨으로 변신한 거라면 도끼를 쥐고 휘두르는 건 코수연맨일 텐데 왜 백철규의 오른손에 굳은 살이 있을까요?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럼 백철규가 범인이 아닌 건가요? 저는 그 단서가 바로 미진이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진은 임순으로 지낸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정말로 노화가되는 것 같다고 말했죠. 이 이야기가 그저 드라마에서 고원이 영양제 선물하게 만들려고 작가가 적은 대사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양이의 마법으로 변신하기 시작한 두 사람의 신체가 점점 동화되어 간다는 거죠. 미진이 임순으로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의 노화를 느끼듯 백철규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른손에 두꺼운 굳은 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의 인물 설명을 보면 잘 나가던 외과의였던 백철규는 어떤 사정으로 수술실에 설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코수연맨의 도끼질로 인해 생긴 굳은 살 때문은 아닐까요? 외과의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이라든지 뇌수술 등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죠. 그런데 주먹도 꽉 쥘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섬세함을 요구하는 외과 수술을 집도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외과 의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아닐까요? 서말타 형사에게만 유독 악수를 피했던 이유, 주먹을 쥔 검지와 중지가 완전히 굽혀지지 않은 이유, 일부러 볼펜을 떨어뜨려 왼손잡이인 척 했던 이유, 고나은의 시체가 발견되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오른손을 주머니에 숨긴 이유, 그리고 잘 나가던 외과 의사를 일찍이 그만둔 이유, 모두 손의 도끼로 인한 두꺼운 굳은 살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하고 나니까 좀 소름 돋는데 이 예상이 정말로 맞는다면 시청자분께 제가 밥이라도 사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백철규가 밤에는 코수연맨으로 변신해 20여 년간 범죄를 저질러 왔고 갑자기 뉴스에 나타난 임순을 감시하기 위해 고나은을 살해하고 시니어 인턴으로 잠입했고 20년이 넘는 도끼질로 인해 나날이 두꺼워져가는 굳은 살을 숨기려고 했던 그의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모든 장면이 딱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닭살이 돋아서 이만 닭볶음탕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닭볶음탕이 맛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